제가 저번에 외대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외대 그 서울 쪽 있잖아. 서울 캠퍼스에는 생각보다 과가 많이 없어요. 거의 메인인 학과들만 서울 캠퍼스에 있고 나머지의 온갖 학과들은 다 글로벌 쪽에 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서 접수를 할 때 그 글로벌 캠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무조건 서울 캠만 고려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12월 정도 됐을 때 이젠 객관화를 해야 돼.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쓰시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학교도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외대 서울 캠 말고 글로벌 캠도 여러분들이 꼭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캠은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꽤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서울 캠하고 커트라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대를 가고 싶은데 서울 캠은 못 쓰겠다? 그러면 글로벌 캠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죠? 어디든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든 붙어야 되기 때문에 외대로 가볼게요. 외대는 22번에서 50번까지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중이라던가 중상 난이도에 거의 다 배치가 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기 좋은 지문들이랑 여러분들 정오표 확인했을 때 많이 틀린 문제들 위주로 같이 외대 기출 풀어보도록 할게요. 24번, 2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푼 거랑 지금 저랑 같이 푸는 거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게 지금 문제풀이에서 잘못됐는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외대는 무슨 요일에 한 거지, 여러분? 외대, 지금 화요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 다음에 지금 인하대가 어제인 것 같고, 그러면 금요일에 봤으려나? 목요일에 봤으려나? 목요일에 봤겠다. 그쵸? 목요일에 봤겠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신 거 기억을 좀 하시면서 수업을 들어야지 의미가 있어요. 24번, 2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4번은 여러분 타이틀 문제예요. 이거 무슨 문제다? 대의 파악 문제다. 주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심 소재랑 중심 내용을 그대로 연결하는 문제가 24번. 25번은 나추럴 문제죠. 어떻게 할까요? 1, 2, 3, 4 빨리 읽고 중요한 거 체크하시면서 지문으로 가셔야겠죠? 1번으로 가볼게요. 모바일 앱은요. 업무량을 증가시켰대요. 1번. 2번. 세 번째 스토어요. 여러분, third가 지금 숫자로 표시가 안 된 것 뿐이지 이건 그냥 숫자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 번째 매장의 스태프, third 반드시 체크하셨어야겠죠? 이런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버팔로의 세 번째 매장의 스태프들은요. 유니언,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걸 반대했대요. 이런 both against에 against가 붙으면 반드시 반대하는 느낌을 살리셔야 돼요. 그럼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투표한 게 아니라 노동조합을 만드는 걸 반대하도록 투표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죠? 3번으로 가볼게요. 그럼 2번은 반드시 third 잡으시고 against, 반대한다라는 느낌 잡으셨어야죠? 3번. 사람들인데요.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캠페인을 했었던 이 사람들은 모여서 그 보트 카운트를 같이 봤대요. 투표를 여는 거 같이 봤대요. 4번. more than 50% 체크하셔야겠죠? 엘리무드 에비뉴의 이 스태프의 50% 이상이 이번엔 favor야.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걸 찬성했대요. 그렇죠? 4번하고 여러분 2번만 보셔도 2번은 지금 세 번째 스토어가 반대, 4번은 엘르무드에 있는 에비뉴, 이것도 스텝 어떤 매장이겠지? 여기 매장에 있는 스태프들의 50% 이상은 찬성, 이렇게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1, 2, 3, 4만 보셔도 지문에는 한 개 매장이 나올까요? 여러 매장이 나올까요? 여러 매장이 나오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어야 되고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읽을 때에도 매장별로의 의견에 반드시 집중하시면서 읽으셔야 25번을 그대로 잘 푸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25번은 말 그대로 세부 문제죠. 그쵸? 세부 문제. 24번은 큰 틀을 묻는 문제야. 그럼 여러분들이 25번이 풀렸다라고 하면 24번은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큰 의미만 얼른 잡아서 24번 푸시고 넘어가셨으면 됐겠죠? 가보도록 할게요. 한 스타벅스 커피의 그 커피숍의 그 직원들은요. 투표했대요. 뭐 하자고요? 설립하자고요.
첫 번째 노동조합을요. 어디에서요? 체인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거든. 그럼 말 그대로 이건 직영 매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1980년대 이래로 처음으로 직영 매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자라고 투표를 했대요. 이런 첫 번째 문장만 봤을 때에는 투표를 했다라는 거지 설립했다라는 거라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선 투표를 했다라는 거야. 그렇지? 이 흐름 잡아보도록 할게요. 27명의 스태프들 중에서 아웃 오브 나오고 저렇게 뒤에 숫자 나오면 반드시 중에서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27명의 스태프들 중에서 19명이 투표를 했대요. 뭐 한다고요? 선호, 좋다고요? 찬성한다고요? 엘리무드 애비뉴에서요. 그러면 우리 아까 선지에서 엘리무드 애비뉴 4번에 있었었죠. 50% 이상이 찬성한 건데 27명 중에 19명이 찬성한 거기 때문에 50% 이상 맞네요. 그렇죠? 얘는 맞다라고 표시하시고 그대로 쭉 가보도록 할게요. despite 떴네요. 참여한 인원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투표는요. let을 할 거래요. let은 무슨 뜻이죠? let은 흔들다라는 뜻이야. 이 투표는요. 거대 커피 체인을 흔들게 될 거래요. 말 그대로 영향을 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대 커피 체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스타벅스 전체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더 갈게요. 스타벅스는요. pull out all the stuff 묶으셔야겠죠? pull out all the stuff. 모든 수단을 다 쓰다 라는 뜻이요. 모든 수단을 다 쓰다. pull out all the stuff. 모든 수단을 다 썼대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설득하기 위해서요. 그 스태프들이 뭐 하도록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걸 반대하는 투표를 하도록 설득을 했대요. 이게 스타벅스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타벅스는 본사죠. 거기에 직영 매장들이 있는 거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벅스의 그 본사에서는 쟤네가 직영 자체적인 매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노동조합을 만드는 건 여러분 결국 다 자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본사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강제적으로 뭘 하고 싶어도 그 직영 매장의 노동조합에서 반대해. 그러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스타벅스가 이 스태프들이 그걸 반대하도록 투표했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지? 라고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그걸 안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설득을 했다라는 거죠. 누구까지도요? 최고 그 경영자까지도 무언가 여기에 반대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했나 봐요. 이 캠페이너들인데요. 그 노동조합을 위한 캠페이너들은요. 버팔로에서 모여서 그 투표가 카운트될 수 있는 걸 같이 봤대요. 줌으로요. 그런 다음에 환호했대요. 왜요? 그 결과가 발표가 되어졌을 때 환호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뭐 느끼셔야 돼요? 우선은 25번에 3번에서 여기에 문장에서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거. 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여러분 그냥 투표를 했다라고만 했지 결과값은 아직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버팔로에서 모여가지고 투표를 같이 했는데 환호했다 그랬죠? 결과가 발표가 되었을 때 그럼 그 이야기는 통과가 됐다라는 거 안 됐다는 거야? 통과가 되어졌다라는 거구나.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어졌다라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유추를 충분히 하셨어야 돼요. 하지만 집중하셔야겠죠? 하지만 세컨드 버팔로 스토어에 있는 이 스태프들은요. 반대했대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걸 반대했대요. 25번에 3번은 맞는 것 같고 25번은 정답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25번에 우리 third 체크했죠. 근데 여기서 뭐래요? 세컨드 버팔로 스토어의 스태프들이 반대했는데 그러면 25번의 third가 아니라 뭐다? 세컨드이기 때문에 25번 정답 몇 번? 2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할 포인트는 뭐예요? 이러면 대략 절반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절반 정도 남았는데 25번에서 지금 2번으로 문제가 풀렸죠. 그러면 24번에 이제 타이틀 하나 남은 거야. 이러면 타이틀은 세부적인 내용이 집중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었던 건 최초에 직영 매장 자체 노동조합을 만들자라고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가 지금 성사가 되어져서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잖아. 이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쭉 잡고 나서 나머지 문장들은 빠르게 읽으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더 가보도록 할게요. 어서럴드가 직접적으로 나오기는 하네. 세 번째 매장의 투표는요.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발럿은 투표용지죠. 투표용지의 몇몇이 아직 리뷰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세 번째 매장은 결정이 되지 않았나 봐. 약 100명의 바리스타와 슈퍼바이저가 참여했대요. 스타벅스의 워커들인데요. 버팔로의 스타벅스 워커들은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8월서부터 이거를 결성하자고 캠페인을 하고 있었었나 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대? 그들은 너무 오버로드 되어 있다고. 하지만 회사는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특히 모바일 앱은요. 그들의 워크로드를 더했어요. 모함으로써 다양하게 복잡한 주문들이 빠르게 연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게 되는 거지. 모바일 앱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시간적인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저는 완전 빨리 읽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를 왜 하게 된 배경이잖아. 배경이 지금 뭐가 중요해요? 결과값이 중요한 거 아니야? 결국 한 매장에서는 통과가 된 거니까. 더 가보도록 할게요. 그 투표는요. 선례가 되어줄 수 있을 거래요. 커피 체인에서요. 그거는 뭐 8,000명 이상의 어쩌고 안 읽을게요. 그냥 흐름이 동일한 것 같아서요. 그럼 이 질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포인트는 이 매장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고 두 번째 매장하고 세 번째 매장, 즉 두 번째 매장은 반대를 하고 세 번째 매장에서는 아직 투표용지가 리뷰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지만 첫 번째 문장에 있었던 우리 엘르무드 애비뉴에 있는 이 매장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합의가 됐다. 이게 다잖아요. 그렇죠? 2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4번은 여러분 against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치?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포인트는 결국 하나의 매장에서는 그걸 만들게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2번을 오더 다루는 이야기 아니었었고요. 정답은 3번. 그대로 가셨으면 됐겠죠. 25번도 문제 풀었고요. 24번, 25번은 이 정도 선에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스타벅스가 사이렌 오더가 언제 생겼지? 엄청 오래되진 않았죠. 이 모바일 앱 주문의 이야기가 딱 그 사이렌 오더잖아. 사이렌 오더가 옛날부터 있었었나? 완전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실제로 사이렌 오더가 생기면서 그 직원들이 엄청 고생이 많대요. 왜냐면 그 홀이라고 해야 되나? 카운터에서도 주문이 스타벅스는 워낙 많잖아요. 근데 이 사이렌 오더 자체에서는 커스텀을 완전 이거저거 진짜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를 만들 때 커스텀 이거저거만 넣어도 그거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 친구도 예전에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냥 사람들이 아메리카노만 마셨으면 좋겠대요. 뜨거운 거나 아니면 차가운 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기가 선심을 쓰면 라떼 정도만 먹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 라떼도 뜨거운 거 말고 차가운 거 먹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그 라떼가 뜨거운 거는 막 뭐 스팀 막 뭐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힘드니까 그냥 아메리카노만 먹던가 아니면 라떼 아이스 정도까지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양하게 너무 먹는다는 거죠. 근데 스타벅스는 더 하죠. 스타벅스는 메뉴 자체도 많은데 거기에 커스텀 들어가면은 진짜 끝없이 나오니까. 스타벅스에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는 저도 뭐 아메리카노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아메리카노가 아니네. 스타벅스에서 여러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화이트 초콜릿 모카 알아요? 화이트 초콜릿 모카 알아? 제가 원래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커피 그래서 맨날 아메리카노만 먹고 다른 것도 일절 아예 안 먹거든요. 근데 아주 우연히 예전에 누가 스타벅스에서 뭘 사주겠대요. 여러분 알죠? 누가 뭐 사준다고 하면 아메리카노 같은 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뭐 사준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메뉴를 비싼 거 먹어야지 하면서 메뉴를 봤는데 제가 예전에 그 좀 친했었던 오빠가 그 스타벅스는 초콜릿 있죠? 그 무슨 초콜릿이지? 어쨌든 그 초콜릿이 되게 유명해서 초콜릿 라떼? 아, 그 이름이 있는데? 자반치 말고 그 초콜릿으로만 나오는 그 완전 진한 초콜릿 그 음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쩌건 거기서 되게 유명한데 그 오빠가 맨날 그거를 되게 비싸게 주고 먹는 걸 보고 그냥 그 초콜릿을 그 왕창 먹는 게 낫지 않냐. 이걸 막 6, 7천 원씩 먹는 거에 하면은 근데 어쨌든 스타벅스가 초콜릿이 되게 맛있다고 막 이러길래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막 메뉴를 봤는데 화이트 초콜릿 모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초콜릿 모카는 뭐지 해가지고 시켜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맛을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종종 맨날 거의 아메리카노 마시다가 한 번씩 화이트 초콜릿 모카 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 거 좋아하시면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옆에 우리 스타벅스 있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스타벅스 이야기가 나서 여러분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나면은 제가 늘 뭘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애들이 제가 다른 학원에 있을 때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약간 친분이 조금 있고 약간 이런 애들만 약간 선별해가지고 막 뭐 스타벅스에 뭐 보내주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했었었는데 여러분들은 인원이 없잖아요. 그쵸? 인원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2월에 이제 합격을 해서 저한테 네이버 톡을 보낼 거 아니야. 그쵸? 합격을 하면 여러분 연락을 할 거잖아요. 합격을 못한 친구들은 연락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애들이 이제 연락을 한다? 그럼 붙은 거고요. 보통 떨어졌는데 연락을 주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어요.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연락 올려나? 그냥 떨어졌다. 뭐 너무 아쉽지만 뭐 감사했다. 뭐 그냥 그렇게 마무리 인사를 하지 나머지 친구들은 보통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2월에 합격자 발표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저한테 메신저를 주면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벅스 어떤 거든 여러분들이 커스텀을 온갖 커스텀을 다 넣어가지고 막 15,000원이 막 됐어. 그래도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저한테 연락을 꼭 주세요. 그 뭐 스타벅스가 그렇게 큰 자극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24번, 25번 문제 다 풀었어요. 26번, 2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6번은 메인 퍼포스 문제죠. 이것도 대의 파악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27번은 나타내는 게 다른 거를 하나 고르래요. 그렇죠? 26번, 27번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가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은요 가득 차 있대요. unappealing이기 때문에 매력 없느냐 매력 없는 컨텐츠로 가득 차 있대요. 첫 번째 문장서부터 인터넷을 까면서 시작하고 있네요. statista.com에 따르면 이메일의 45%가 스팸 메시지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 생각한대요. 뭐 하기 전에요?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전에요. 왜냐면 거기에는 malware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malware는 여러분 악성 소프트웨어죠. 악성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무언가를 다운받기 전에 두 번을 생각한대요. 일반적으로 불신이 있대. 웹에서 발생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요. 어떤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누구한테요? 온라인 기업가들한테요. 여러분들은 이제 뭘 느끼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 문장에서 그냥 인터넷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라고 했다가 갑자기 좀 구체적이어지지 않아? 이 문제가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특히나 더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어요가 떴다라는 건 이 지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포인트의 이 중심 내용은 이러한 인터넷상에 있는 문제 때문에 온라인 기업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중심 내용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더 가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만날 필요가 있대요. 커스터머들을요. 근데 그건 어디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커스터머를 만날 필요가 있고 온라인에서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대요. 우리 27번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면서 가야죠. A의 대의는 누구예요? 온라인 기업가라는 거 잡으셔야 되고요. 그죠? 온라인 기업가는 커스터머를 만날 필요가 있어.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누군데요? 그래, 이거는 지금 커스터머잖아요. 그렇죠? 커스터머가 있는 곳에서 이 만날 필요가 있고 온라인에서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어. 디지털 오염이라는 건 분리시켜 그들의 어디언스로부터요. 그들은 누구죠? 온라인 기업가 잡으셔야 되고 그들의 어디언스의 그들도 결국 온라인 기업가기 때문에 정답은 나왔네요. 몇 번? B번으로 그대로 가셨어야겠죠. 그리고 맥락에서 제가 의미 파악하라고 여러 번 강조해요. 어디언스는 청중이 맞죠? 청중이 맞아요. 그리고 TV 시청자로도 어디언스는 많이 쓰여요. 근데 여기서는 청중도 시청자도 아니죠. 그냥 누구를 받아주는 표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들의 커스터머로 그대로 그냥 패러프레징 한 거구나. 이렇게로 가셔야죠. 의미를 연결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쨌든 27번 하나 풀었어요. 더 가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폴루션은요. 어떤 집합적인 효과래 뭐에 있어서 환영받지 못하는 디지털 방해에 있어서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너를 멈추게 하고 널 느리게 하고 널 혼란스럽게 하고 등등이요. 그치?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게끔 하는 디지털 방해의 집합적인 요인이 디지털 폴루션이래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너가 디지털 사업가라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는 거래요. 파일을 그냥 쌓기만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의 메시지를 너가 닫기를 원하는 어디언스한테 집중하라는 거야. 우리도 이 문장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The best thing to do가 연결됐다라는 건 일반적인 우리한테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디지털 사업가라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앞에 슬라이드에서도 이미 이 지문에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온라인 사업가한테 위험이 될 수 있어 라고 깔고 시작했어요. 그럼 이 지문의 메인 퍼포스는 반드시 어떤 소재가 들어가야 돼요? 온라인 사업가가 반드시 들어가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쉽게 생각하면 온라인 사업가한테 조언을 주기 위한 지문,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6번 가보도록 할게요. 26번은 온라인 사업가 없으니까 소거할게요.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온라인 사업가를 온라인 비즈니스 피플로 패러프레이징한 것 뿐이네요. 26번은 2번이었어요. 3번하고 4번도 동일하게 온라인 기업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소거하시면 26번은 2번이고요. 그 이야기는 대의 파악 문제에서 여러분 기본 전제 조건은 중심 소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중심 소재가 들어가 있은 후에 거기에 중심 내용까지 맞아야지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오답을 소거할 때도 기본 전제 조건은 중심 소재가 안 들어가 있어 무조건 소거요. 그렇기 때문에 26번은 틀렸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26번 정답 2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외대는 사실 시간만 충분하면은 문제 자체적인 난이도가 막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 시간적 압박이 그냥 난이도죠 뭐. 그쵸? 시간적 압박이 그냥 난이도를 높이게끔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상반기 때 계속 강조했었던 구문이 결국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건대 문제라던가 외대 문제처럼 어휘 자체가 어렵지도 않고 지문의 소재 자체가 어렵지도 않은 건 결국 여러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읽고 그 빠르게 읽은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이해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객관화 하세요. 객관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독해 외대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건대 유형을 잘 풀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내가 지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맞는 건가?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실력을 올리시려고 애쓰셔야 되고 그 실력을 올리려고 애쓰는 것도 마지노선은 11월까지야. 11월. 근데 여러분들이 11월 정도까지 됐는데도 독해를 빠르게 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역량이 도저히 안 올라갔어. 그럼 얼른 내려놔야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독해가 시간적 압박이 있는 학교들 많지. 숭실대도 그렇고 외대도 그렇고 아주대도 그렇고 그런 학교들이 다 독해형 학교이기 때문에 시간 압박이 세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11월 정도 됐을 때 내가 또 안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하면 그만 하시라고요. 그럼 전 여러분들이 합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걸 계속 잡고 있지 마시고요. 근데 그 안 되는 걸 계속 잡고 있는 그 마지노선은 제 기준 11월이에요. 12월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성적 안 올라요. 죄송하지만 안 올라요. 왜냐하면 12월 초서부터 이제 최종 모집 요강 쏟아져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계속해서 원서 상담하고 원서 접수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시거든요. 12월 첫째 주서부터. 근데 시험 자체가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서부터 바로 또 시작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원서 접수랑 원서 상담, 시험 보러 가는 거, 수업 듣는 거 완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공부하는 거에만 집중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포커스가 여기저기 분산이 되어져요. 여러분 실력은 얼마나 내가 그 시간 안에 몰두해서 공부하느냐가 실력을 결정하는데 우선 몰두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없는데 성적과 실력이 오르는 건 어렵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그냥 다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순간 됐을 때는 객관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독해를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는 여력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어 하는 학교의 기출을 덮으시면서 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A, B, C 그룹을 나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